이 패스트 발병하면은 그 동양 사회는 일단 환자를 격리시키는데, 이 유럽에서는 서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패스트가 더 이제 확산이 됐었죠. 예, 지금 뭐 중국 무한 이제 발음으로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이 이제 그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14세기에 유럽을 휩쓴 페스트 같은 경우 얼마 정도 인구가 세상을 떠났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인구의 반 정도가 죽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유럽 인구가 5분의 1로 줄었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의 유럽 인구의 그 반 이상이 이 페스트로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과거에 이 전염병은 아주 이제 그 치명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이 유럽의 이 페스트가, 동양에도 똑같이 이제 이런 병이 있었는데 동양도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렇게 전체 인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대처 방식에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동양 사회는 일단 환자를 격리시키는데, 이 유럽에서는 서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페스트가 더 이제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이 페스트 때문에 유럽에서는 뭐 100년 전쟁이 페스트가 하도 창궐하니까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0년, 11년 이 무렵에 만주의 페스트가 이제 상당히 창궐을 했는데, 이 페스트는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사하고도 상당한 관련이 있어요. 1910년도에 이제 나라가 대한제국이 이제 멸망할 때, 당시 이제 집권당이었던 노로는 이완용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팔아먹었고, 그 반면에 당시 야당이었던 소론 계열과 이제 남인 계열 사람들이 이제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때 이제 그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몇몇 가문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는 많이 알려진 우당 유해영 가문이라든지 뭐 석주 이상용 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강화도에서 양명학을 했던 양명학자라든지, 이제 이런 집안들이 그 집단으로 또는 이제 개인이 이주해 가지고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당시 독립운동에 나섰던 그 사람들, 특히 이제 그 부인들이 그 수기를 남긴 걸 보면 이 당시 이상한 병이 돌아가지고 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 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제가 쓴 근대를 말하다에 예전에 한번 인용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기록은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만주에 이주한 그 선조들이 1911년에 유아연 삼원보에 이제 경학자라는 것을 만들죠. 경학자의 사장이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자 며느리인 허은 여사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라는 무술 자서전을 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해 5, 6월이 되자 동네 사람들 모두가 발병했는데 수토병이라고도 하고 만주열이라고도 했다. 물 때문에 생긴 전염병 같았다. 그 왕산 허위의 처조카 송병기도 이때 사망했고, 권팔돈에도 하나밖에 없는 아기를 잃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많이 죽었다. 망명은 대바람에 겪은 일이라 모두들 당황했다. 중국에 자리 잡은 지 2달 만에 그랬으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그 부모들 가슴에 못질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당시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멸망하고 그 만주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온 그 집안이 만주로 망명했는데 전염병이 엄청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록들 보면은 이제 압록강변에 쭉 헌병들이 늘어서 가지고 중국 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검열하거나 막거나 했다는 뭐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건 단순히 이제 뭐 독립운동 때문만이 아니고 이 전염병이 조선 내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한 그런 이제 성격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주에서 창궐한 이 병이 이제 페스트인데, 이 페스트에 대해서는 그 우리 중국사 전문가인 김명호 그 교수님의 중국인 이야기,
그 중앙전대에 연재했던 걸 책으로 묶은 이제 중국인 이야기에서 이제 자세히 했는데요. 중앙전대에 이 당시 이 패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자세하게 썼었습니다. 1910년 그 여름에 그 시베리아와 이제 만주를 그 연결하는 이제 동청철도를 이제 부설하고 있었는데, 철도 그 건설 사업에 중국인들이 다수 노동자를 참여했죠. 그런데 이 중국인들 사이에 그 패스트가 도니까 이 러시아에서 이 중국인들을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그 철길을 따라서 걸어오다가 중간에서 이제 많은 숫자가 이 죽었죠. 그래서 그 당시 기록들 보면 우리가 이제 소만 국경 중에 이제 만주리라고 있어요. 만주리는 예전에 이제 국공 그 내전 때 당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몰래 이제 마차 밑에 숨어가지고 러시아 영내로 걸어갔다고 하는 그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계인데, 이 여관에 묶었던 여러 중국인들이 또 이제 이 패스트로 죽었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나오죠. 이제 동북 삼성에서만 지금의 중국에서는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 이제 세 성을 갖다 동북 삼성이라고 하죠. 이 동북 삼성에서만 무려 이제 6만 명 이상의 이 패스트로 죽는 이제 엄청난 참사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 패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패스트의 원인이 도대체 이제 뭔가 쥐벼룩에 의해서 전염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그런 이제 병이었죠. 벼룩이 쥐를 뜯어먹고 살다가 그 쥐가 죽으면 다른 쥐로 옮겨가고, 이 벼룩이 사람에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을 이제 물어뜯으면 패스트에 그 전염돼서 이제 죽는다라는 것이 패스트에 대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중국 이제 한자로 오연덕 그 우랜더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로 이제 말레이시아에 살던 화교였는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그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우랜더가 당시 이제 원세계가를 초청하고 서물이 이제 중국 땅에 들어왔는데, 이 우랜더가 이 방역 전문가예요. 근데 이때 이 만주 지역에 청과라고 있는 이 전염병을 두고 프랑스 출신의 그 메시니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패스트 전문가입니다. 이 메시니라는 프랑스 의사와 우랜더라는 중국인 의사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뭐냐면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냐, 이 패스트. 프랑스 출신 메시니는 이거는 쥐벼룩이다. 그래서 이제 쥐로 소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그러니까 전통 그 당시 그 1910년까지 내려왔던 서구 의학의 그 상식을 가지고 그 전문가가 이야기한 거죠. 우랜더라는 중국인 의사는 그게 아니라 이게 공기 중에 전염되는 거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 호흡이나 기침이나 그다음에 공기 중에 이 바이러스 병원체가 또 돌아다녀서 이게 전염이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에 뭐 서양 사람들이 중국이나 뭐 이런 쪽의 의학을 뭐 높게 봤겠어요. 프랑스 출신 전문가 메시니가 자기가 직접 입증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주로 가죠. 우랜더가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갔다가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병에 걸려서, 호기에 의한 병에 걸려 가지고 그 하얼빈에 있는 러시아 병원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전문가가 사망을 하니까 오연덕의 말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들이 들었죠. 우랜더는 이거를 그 막는 방법은 공기 중에 전파된다, 그 기침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당시 이제 우랜더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망한 시신들, 여기에도 다 이제 그 병원체가 붙어 있는 건데, 중국인들의 풍습은 사람이 객지에서 죽으면 거기에서 장사를 안 지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고향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 고향에서 매장을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중국 훈절, 이제 춘제가 닥친 거죠. 오연덕이 지금 이 병으로 죽은 이 시신들을 고향까지 그 구정대 날라가지고 고향에서 매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병원체를 전국 각지로 옮기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조정에다가 이 시신을 소각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상소를 올리죠.
그러니까 당시 중국인들 사고방식에는 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인데 이 시신을 그 지역에 매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 불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청나라 쪽 이제 왕실에서도 뭐 해외 유학하고 한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단안을 내려서 소각하자라고 이제 그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격렬한 저항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호흡기를 통해서 그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시신을 소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한 거에 의외로 저항이 거의 없어가지고 수천 구의 시신을 소각하기 시작했고, 중국에 창궐하던 전염병이 경북 삼성에선 뭐 6만 명 이상이 세상 떠났고, 이게 북경이나 천진에도 일부 번졌다가 그다음에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시체를 소각하고 그다음에 위생 상태를 점검하면서 1910년, 11년 이때 이제 창궐했던 패스트를 갖다가 중국 당국에서 막아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호흡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상황 중에서는 당시 청나라 정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치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이 오얀덕에 대해서 당시 중국 지식인들은 상당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중국 최초로 당대 서양 최고의 학자들보다 뛰어난 그 의학 지식과 그 대처법을 시행했으니까 그 자부심을 가질만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본이 그 만주 지역을 점령하니까 이 오얀덕은 돌아보지 않고 다시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평생을 마쳤다라고만 알려져 있고, 더 이상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어떤 이런 그 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 속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고,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극도로 공포같이 또 전염되기 쉬운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전염병보다 공포가 더 빨리 이제 전염되는 건데, 너무 이제 과도한 공포는 이제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이기는데 그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